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에서 글로벌 서비스 릴라이빌리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정환입니다. 네, 이 프로젝트를 할 때까지만 해도 데브옵 엔지니어였는데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서비스 릴라이빌리티 엔지니어라는 직함으로 바뀌었고, 네, 현재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세션에 앞서서 먼저 빅스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고요. 먼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Say hi to the new Bixby, Samsung's intelligent assistant. Hi, Bixby. What's on my schedule this afternoon? You have one event scheduled today at 1 o'clock p.m. Meeting with Pattern Maker. Change this event time to 2 p.m. All set. I saved the event. Hi, Bixby. Find Italian restaurants nearby. Here are some Italian restaurants nearby. Give me a table for 3 today at Luciano's at 1 p.m. You're all set for lunch. Hi, Bixby. Give me an Uber to work. The fare for this ride will be $21.72. Ready to request ride? Perfect. Hi, Bixby. It's run time. Okay, turning on Bluetooth. Starting a run in Samsung Health, playing Run playlist. 네, 보시는 것과 같이 빅스비는 삼성의 AI 서비스입니다. 2017년도에 1.0 버전을 출시했었고 현재 2.0 버전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네, 빅스비 2.0은 오픈 AI 플랫폼으로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누구나 다 직접 빅스비 개발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공모전이 진행 중이오니 한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 삼성의 다양한 디바이스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강력한 개인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네, 빅스비는 월드와이드 서비스로서 6천만 명의 세계 곳곳의 사용자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굉장히 좀 큰 숫자죠. 또한 핸드폰, 텔레비전 등 여러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멀티 디바이스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어, 영어, 중국어를 포함해서 총 8개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처럼 글로벌하고 좀 규모가 있는 서비스를 할 때 AWS를 사용하면 굉장히 많은 베네핏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빅스비에서 프로덕션으로 사용하고 있는 AWS 리즌인데요. 총 4개의 리즌으로 빅스비를 서비스하는 모든 사용자들을 모두 커버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브 스테이징 환경까지 포함하면 총 7개의 리즌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처럼 많은 리즌에 똑같은 환경을 여러 번 만들어야 될 때도 AWS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서드파티 앱과의 좋은 호환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빅스비의 경우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테라폼으로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패커랑 앤서블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스피네이커를 통해서 디플로이를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독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AWS가 메이저 클라우드 벤더이다 보니까 이런 툴들이 대부분의 AWS 기능을 굉장히 잘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점이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빅스비는 다양한 컨티뉴스 딜리버리 파이프라인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테라폼을 통해서 인프라를 생성할 때 인스턴스 태그에 앤서블 롤과 패키지 버전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EC2가 생성될 때 실행되는 유저 데이터라고 하는 스크립트 안에서 저희가 설정해둔 인스턴스 태그 값을 가져오고요. 그 값을 통해서 앤서블을 실행시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프라를 생성하면서 유저 데이터가 자동으로 이제 실행이 되고요. 저희가 설정해놓은 EC2 태그를 가져와서 앤서블 롤을 실행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부트스트래핑까지 테라폼으로 인프라를 만드는 순간부터 한 번에 이 작업들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모듈들이 각자의 앤서블 롤을 가지고 인프라 생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그냥 테라폼에 앤서블 롤만 본인들 것만 이렇게 갖게 해서 생성을 하면 자동으로 각각에 맞는 롤이 어플리케이션들이 프로비저닝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앤서블을 사용할 때 보통은 푸시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풀 방식을 사용합니다. 인스턴스 자체가 GitHub으로부터 앤서블 스크립트를 당겨와서 자기 스스로 어플리케이션 부트스트래핑을 하는데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 크론 탭을 이용해서 처음 돌 때 10분마다 이 앤서블이 자동으로 자기의 어떤 스크립트라든지 컨피그레이션을 당겨오도록 설정을 해둡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만약에 저쪽에 보이시는 패키지 버전을 나중에 테라폼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인스턴스가 뭐 100대든 1000대든 걔네가 10분마다 자기가 계속 돌면서 내가 바뀐 게 있나 없나를 체크하고요. 바뀌었을 때는 자기가 알아서 이제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은 푸시 방식으로 하면 계속 하나씩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포 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굉장히 배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밖에도 AWS의 자잘한 기능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면 오토메이션 같은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가령 어떤 사용자가 시큐리티 그룹을 모르고 이제 인바운드를 애니오픈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클라우드 트레일에서 이를 디테그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를 발생합니다. 저 리보크 시큐리티 그룹 인그레스라고 하는 게 결국 시큐리티 그룹을 변경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고요. 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람다를 호출하게 합니다. 람다에서는 이 시큐리티 그룹이 애니오픈인지 아니면 특정 IP 레인지에만 열려 있는지를 체크하고요. 만약에 보안에 문제가 있는 애니오픈으로 열려 있다라고 했을 때는 슬랙으로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특히 요새 해커가 저런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EC2에 접근해서 비트코인 마이닝 등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블락할 수 있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밖에도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자동화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은 빅스비에서 사용하고 있는 AWS 서비스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일부 서비스는 컨테이너 기반의 ECS 서비스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뭐 일부 데브 환경에서의 디플로이는 코드 디플로이를 통해서 배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용합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 AI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GPU 인스턴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AWS에서 GPU 인스턴스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 혹은 EFS를 통해서 여러 모듈 간의 데이터를 쉐어할 때도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 밖에 강력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AI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도 AWS가 갖는 장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빅스비의 하이 레벨 다이어그램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발화를 하게 되면 ASR이라고 하는 모듈이 오토매틱 스피치 리코그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결국은 말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NLU는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으로서 그 말이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지, 그럼 내가 어떤 결과를 줘야 되는지를 분석하는 역할을 하고요. TTS는 그 결과를 다시 스피치로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더 사용을 합니다. PLM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퍼스널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되기 때문에 ASR과 NLU 뒤쪽에 스토리지 서비스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좀 내부적으로 구축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 퍼스널 랭귀지 모듈과 1.0에서 굉장히 많은 좀 챌린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2.0에 오면서 많이 개선을 시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오늘 데이터베이스 세션이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 이형님께서 이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이님.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에서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이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지금 2017년 빅스비라는 서비스를 런칭시키고 나서 현재 3년째 AWS 상에서 AWS의 거의 무한하고 강력한 클라우드 인프라상에서 서비스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1.0 빅스비를 런칭하고 현재 2.0 빅스비까지 별 큰 문제 없이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한 세션 공유가 될 거고요. 저희 여정을 공유하는
여정과 실패담들을 공유하는 그런 세션들을 가질 겁니다. 저희가 1.0 처음에 빅스비를 2017년 런칭할 때 모든 앞에서 말씀드렸던 PLM이라고 하는 퍼스널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각 디바이스들의 그 개인화된 데이터들을 처음에 저희는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는 방식을 취했었습니다. 모든 사용자들의 개인화된 데이터들을 파일에 담고 그 엄청나게 많은 파일들을 엄청나게 더 큰 파일 시스템에 담는 그 방식을 선택했었고요. 현재 저희는 빅스비 2.0을 런칭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1.0을 저희가 처음에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사용자가 정말 적었던 초기에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여기서 서비스나 혹은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스케일이 아주 작을 때, 사용자가 적을 때, 데이터가 적을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우리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계속 하시다 보면 결론적으로 어느 시점에 도달하게 되고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모든 스케일에서 나오게 됩니다. 저희도 처음에 사실 별 문제가 생기지 않았었는데 저희 사용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천만의 사용자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고요. 저희가 1.0 빅스비의 개인화된 데이터들을 파일에 담으면서 발생했던 가장 큰 문제점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파일에 이걸 담다 보니 각각 디바이스가 갖고 있는 개인화된 데이터들이 점점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예측으로는 몇 년 후에 이 개인화된 데이터들, 각각의 디바이스가 갖는 개인화된 데이터들은 100메가가 넘어갈 거라는 예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가 커지면, 파일에 있는 데이터가 커지면 가장 큰 문제점은 파일을 로딩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당연히. 파일을 로딩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그건 당연히 서비스 지연으로 이루어지고 사용자 경험에 큰 크리티컬한 문제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파일이 그렇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아주 작은 단위의 파일들이 매우 여러 개씩 사용자마다 갖게 되는 문제점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의 이유는 각각의 개발팀이 각각의 파일들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문제점들이 발견되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여러 조직 간에 같은 일을 하면서도 협업하기가 정말 어려웠다는 겁니다. 서로 각각의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 그리고 빅스비 1.0에서 저희가 마지막 빅스비 1.0을 이제 검토하면서 그때 정도의 파일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 규모가 수백 테라바이트 이상 정도의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가 쌓였었는데요. 하지만 정말 작은 단위의 작은 사이즈의 파일들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 이것들을 가지고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AWS 상에서 저희는 파일 시스템 클러스터를 운영했었는데요. 커머셜 shared file system이라고 보통 불리는 그것을 운영했는데 데이터를 많이 담아야 되다 보니 저희는 EC2 중에서도 D 타입의 스토리지 타입의 인스턴스를 사용했었는데요. 이들은 아무래도 인스턴스 스토어의 특성을 갖다 보니 예를 들면 그 인스턴스 안에 있는 디스크 중에 하나가 fail되거나 혹은 노드 fail되거나 그럴 때마다 정말 많은 엔지니어들이 자다가 일어나서 새벽에 장애 대응을 했어야 됐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즈가 작은 파일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 종종 아이노드 부족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힘들었던 건 예를 들면 사용자가 갑자기 확 늘어날 경우에 상용 라이센스를 관리한다거나 매번 상용 라이센스를 계속 교환하는 그 갱신이라고 하죠. 갱신하는 그런 작업 자체도 저희에겐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에서 이런 실패를 가지고 2.0을 런칭하기 전에 이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는 계속 커져 나갈 텐데 이 문제점을 계속 안고 서비스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저희가 결론 지은 건 저희에겐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파일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중앙화시켜서 한 곳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했던 거고요. 이제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후로부터는 어떤 우리의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은 정확하게 4개였습니다. 첫 번째는 페타바이트 혹은 그 이상의 스케일러빌리티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스케일이 계속 늘어감에 있어서도 사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도록 blazingly fast라는 표현을 썼는데 계속 일관되게
고성능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로부터 자유로우면 더 좋았었고 저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서비스한 리전 중에 중국 리전도 있기 때문에 중국 리전에서도 동일한 아키텍처를 가져갈 수 있다면 더 나은 옵션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희는 사실 페타바이트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장 집중적으로 고민했었고요. 그거에 대한 다이어그램, 그거에 대한 데이터, 이제는 데이터베이스를 써야 된다는 건 명확해졌고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쓸지에 대한 고민이 됐는데요. 그거에 대한 그림을 간단하게 다음 장표에서 보시겠습니다. 네, 페타바이트 스케일러빌리티를 제공한다고 하면 데이터베이스 하시는 분들은 RDBMS, NoSQL 중에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물론 시장에는 NewSQL이라는 개념도 이미 나와 있긴 합니다. 하지만 RDBMS, NoSQL, NewSQL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각자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죠. 예. 처음에 저희는 RDBMS로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몇몇 인터넷 기업들을 보면 이미 샤딩이나 혹은 데이터 리밸런싱 레이어들을 통해서 RDBMS를 가지고도 페타바이트 이상의 스케일러빌리티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제공한다기보다는 유지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서비스하는 회사들이.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건 만약에 저희가 저희의 데이터 액세스 패턴을 매우 단순하게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NoSQL이 더 나은 옵션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시선은 보시는 거에서 오른쪽으로 기울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픈소스와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솔루션들 중에 고르는 시간이 왔는데요. 삼성전자는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 세계에서 굉장히 큰 카산드라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번 POC, 데이터베이스 POC에서 AWS의 다이나모DB와 또 하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솔루션을 택해서 POC를 선택했는데요. 앞에서 여러 군데서 보셨던 것처럼 매니지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이점은 정확합니다. 제 말은 정확하다기보다는 분명합니다. 매니지 데이터베이스가 저에게 주는 장점들은.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솔루션을 선택했고 POC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POC 시나리오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만들었던 POC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먼저 오른쪽 위에 그림을 살짝 보시면 신기한 건 보통 어떤 POC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API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한 리전에 두고 그리고 아마 대부분 POC를 진행하실 겁니다. 이번 POC에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상했던 건 서울 리전에만 데이터베이스를 두고요. 그리고 모든 다른 아일랜드와 오하이오와 서울 리전에는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캐시 레이어를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리전에서 한 리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싱하는 속도를 보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보고 싶었던 건 글로벌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과연 한 개의 리전에 데이터베이스를 두고 이걸 할 수 있을지 도대체 얼마나 레이턴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걸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측정도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POC를 위한 시나리오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서버, 그 앞에 부하 생성기, 어플리케이션 서버, 캐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게 전부였습니다. 중요한 건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동작 방식인데요. 그건 저희가 빅스비 1.0을 운영하면서 있었던 워크로드를 여기에 고스란히 재현해서 POC를 수행했었습니다. 각각의 리전에서는 POC 동안 1920개의 유저가 있다고 가정하고 계속 부하를 생성했고요. 그리고 모든 디바이스는 300개 아이템을 갖게 기본 세팅을 했고 모든 동일한 값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00개 아이템은 192KB 정도의 데이터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POC를 위해서 저희는 다이나모DB에 10TB 정도의 데이터를 생성해서 미리 넣어놨었고요. 이번 POC의 목적은 정확하게 두 개였습니다. 300개 아이템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오는데 드는 시간이 어떤 스케일의 10TB라는 생각보다 꽤 큰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ms 안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읽어온 데이터를 다시 레디스 캐시에 넣고 10번 조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ms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이게 저희 POC의 시나리오와 목적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다음 장표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수행했던 다이나모DB 테스트 스키마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스키마들을 놓고서 가장 왼쪽에 디바이스 아이디라고 해서 예를 들면 실제로 저희가 할 때는 해시된 밸류들을 사용했었는데요.
각각의 디바이스는 파티셔닝 키를 갖고 그리고 시퀀셜 넘버라고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1, 2, 3, 4, 5, 6, 7, 8에서 300개 로우를 생성하는 그런 데이터를 미리 생성해 놨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보시는 아이언맨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예를 들면 조범생에게 전화해줘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아이언맨에게 전화해줘라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POC를 진행했던 결과는 8개의 시나리오입니다. 8개의 테스트 시나리오가 있었는데요. 8개의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공유할 수 있는 2개의 시나리오를 골라왔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각각 리전에서 서울 리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300개 아이템을 계속 읽어오는 겁니다. 1920개의 로드를 동시 사용자를 계속 유지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동일 리전에 있을 때는 52ms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모든 테스트는 1시간 동안 계속 수행되었고요. 1시간 동안 수행되었고 여기 있는 숫자들은 그 쿼리가 갔다가 라운드 트립돼서 돌아온 시간의 평균 시간입니다. 동일 리전에 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되게 짧습니다. 근데 다른 리전에 있을 때 시간이 매우 천차만별입니다. 한국 리전을 베이스로 했을 때 유럽 리전이 더 오래 걸리고 북미 리전이 더 적게 걸리는 그런 특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안에도 다이나모DB는 혹시라도 다이나모DB가 이상하게 동작하지 않았을까라고 혹시 의심할 수 있지만 다이나모DB는 이 테스트 동안에도 계속 일관적으로 꾸준한 성능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여기에서의 시간의 다름은 네트워크에서 왔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저희 빅스비처럼 만약에 레이턴시에 매우 민감한 그런 서비스의 요구사항이 만약에 여러분들도 갖고 계시다면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같은 리전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이 정도 레이턴시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빅스비의 요구사항인 거고요. 빅스비라는 어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이고 만약에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이 이 정도의 레이턴시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하면 굳이 모든 리전에 데이터베이스를 두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어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시면 높은 응답 시간을 가질수록 낮은 RPS를 냅니다. 예를 들면 리퀘스트 퍼 세컨드인데요. 초당 낼 수 있는 그 리퀘스트의 수인데 데이터베이스를 만약 계속 하셨던 분들이나 혹은 IT에 계속 계신 분들은 TPS라는 보통 트랜잭션 퍼 세컨드와 동일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응답 시간이 높아지면 당연히 그 초당 처리할 수 있는 처리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다음 테스트는 조금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테스트를 보시면 동일하게 300개 아이템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와서 각각의 리전에 있는 캐시에 넣고 그 캐시의 데이터를 10번 조회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 동일 리전에 있는 시간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 다이나모DB는 일관된 성능을 계속 시간 동안 그 테스트 동안 보여줬습니다. 다이나모DB는 이번에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었고요. 문제가 됐던 곳은 엘라스틱 캐시 레디스였습니다. 저희는 이 테스트를 하면서 다이나모DB 앞에 덱스가 아닌 엘라스틱 캐시 레디스를 사용했었는데요. 이유는 정확하게 저희가 이 POC를 수행하기 할 때만 해도 다이나모DB의 덱스가 모든 저희가 사용하는 리전에 이미 서비스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POC에서 레디스를 선택했었습니다. 다른 그렇게 큰 이유는 없었고요, 정확하게. 중요한 건 레디스에 문제가 생겼는데 도대체 레디스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엘라스틱 캐시 레디스가 도대체 이상 현상을 보였는지에 대한 건데요. 아까 바로 전 테스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응답 시간은 낮은 RPS를 제공합니다. 반대로 낮은 응답 시간은 높은 처리량 RPS를 제공합니다. 동일 리전에 있는 서울 리전에 있는 엘라스틱 캐시 레디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리전보다 높은 RPS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메모리가 가득 차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저희가 의도했던 것기도 하고요. 엘라스틱 캐시 레디스를 보통 사용하실 때 1KB 정도의 데이터를 그냥 get하고 set한다고 그냥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셨을 때 저희가 보통 원하는 시간의 수준은 마이크로 세컨드 레벨일 겁니다.
혹은 무슨 일이 만약에 있다면 뭐 밀리세컨드, 아주 싱글 디지트의 밀리세컨드 정도일 텐데 처음 테스트가 시작됨과 동시에 엘라스틱 캐시 레디스는 당연히 마이크로 세컨드 레벨의 레이턴시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가 가득 차기 시작하면서부터 엘라스틱 캐시 레디스는 엘라스틱 캐시 레디스의 응답 속도는 보통 수초에서 혹은 수십 초 이상씩 이상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저희도 이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요. 원인은 정확하게 그거였습니다. 엘라스틱 캐시 레디스는 하이 트래픽 상황에서는 절대로 메모리를 꽉 채워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본인의 서비스에서 이미 엘라스틱 캐시 레디스를 메모리를 꽉 채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로우 트래픽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로우 트래픽 상황에선 엘라스틱 캐시 레디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스턴스가 아무리 크더라도 대부분 하나의 CPU만을 사용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CPU가 할 수 있는 처리량엔 한계가 있고 로우 트래픽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의 쓰기와 읽기 트래픽을 처리하면서도 메모리가 꽉 찼을 때 키를 계속 이빅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 트래픽 상황에서는 이게 거의 불가능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엘라스틱 캐시는 우리가 생각했던 밀리세컨드 혹은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의 응답 속도를 내주기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 결과가 나왔었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배웠던 건 하이 트래픽 상황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절대로라기보다는 하이 트래픽 상황에서는 엘라스틱 캐시 레디스의 메모리를 가득 사용하지 않는 게 더 좋겠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POC를 하면서 NoSQL과 엘라스틱 캐시 레디스 캐시에 대한 생각보다 많은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오늘 공유해드린 건 그 8개 중에서 2개밖에 되진 않지만, 네, 그랬었고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POC가 다 끝났으니 이제는 실제로 키에 대한 디자인에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NoSQL에서의 한 99% 혹은 NoSQL의 꽃은 어디까지나 키 디자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워크로드가 데이터가 매우 많다고 하면 예를 들면 수백 기가바이트 이상 혹은 몇 테라바이트 이상이고 여러분들의 액세스 패턴이 매우 단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트래픽이 모든 파티션에 골고루 분산될 수 있다면 NoSQL을 사용하기 정말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NoSQL 데이터가 무조건 많다고만 해서 NoSQL이 무조건 모든 것의 정답 혹은 마지막 선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워크로드를 가장 먼저 분석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NoSQL은 evolving 스키마에 절대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유는 키는 한번 설정되면 절대 바뀔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RDBMS에서는 서비스가 런칭되고 계속 서비스가 성장해 나감에 따라서 요구사항이 바뀌고 그것들을 뭐 세컨더리 인덱스나 조인이나 하는 것들로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지만 NoSQL에서는 사실 키가 한번 결정되고 나면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이고요. 네. 세컨더리 인덱스 얘기가 나와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세컨더리 인덱스 어떠한 서비스들을 보면 다이나모DB 테이블을 사용하면서 세컨더리 인덱스를 4-5개씩 혹은 테이블 하나에 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 서비스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매우 적었지만 요구사항이 계속 변경되고 하면서 검색 조건이 계속 필요했을 거고 그러면 세컨더리 인덱스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네. NoSQL을 처음 시작할 때와 계속 NoSQL로 서비스를 해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의 그 액세스 패턴을 계속 심플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빅스비라는 서비스에서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로서 일하면서 가장 재밌었고 행복했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가장 즐거운 요소 중에 하나는 저희는 아직까지 세컨더리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이나모DB의 테이블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직까지도 글로벌 테이블이라고 하는 글로벌 애플리케이션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컨더리 인덱스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세컨더리 인덱스는 항상 돈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리고 다음 장표를 보시면 실제로 그래서 많은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보시면 다이나모DB
베스트 프랙티스 혹은 딥다이브 세션들을 보시면 혹은 키 디자인 세션들을 보신다면 되게 많이 보실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처음에 왼쪽 그림은 저희가 처음에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실제로 했었던 키 디자인이었고요. 이 키 디자인의 문제점은 사용자들의 한 사용자의 모든 데이터가 한 파티션으로 모두 들어간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노에스큐엘에서 가장 무서운 그 핫스팟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물론 핫스팟이 발생하고 이렇게 키 디자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이게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더 많이 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항상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비용을 효율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클라우드로 오는 여정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의 키 디자인은 오른쪽 그림처럼 바뀌었습니다. 네. 사용자의 데이터들이 모든 여러 파티션에 골고루 분배돼서 저장될 수 있게 저희는 키 디자인을 바꿨고요. 그럼으로써 더 나은 성능과 그리고 더 나은 지연 시간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워크로드가 이게 가능한지부터 먼저 고민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까지도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빅스비에서 PLM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퍼스널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다이나모DB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다이나모DB는 일관적이고 매우 좋은 성능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계속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액세스 패턴을 계속 심플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네. 다음 장표를 보시면 저희가 빅스비에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의 특성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들입니다. 퍼스널 데이터는 지금까지 본 것처럼 다이나모DB에 다 저장합니다. 그리고 다이나모DB만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빅스비에서는 여전히 역시 저희도 오로라 마이스QL 같은 데이터베이스도 사용하고 멤버나 사용자들의 가입 정보라든가 그런 기본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RDS MySQL도 저희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사용하는 리전 중에 베이징 리전이 있는데 베이징 리전은 아직까지 오로라가 지원되지 않아서 현재도 이 RDS를 사용하고 있고요. 포스트그레스QL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포스트그레스QL은 매우 강력한데요. 특히나 지오 펑션에서 매우 특별할 만큼 괜찮은 성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엘라스티캐시 레디스는 저희 서비스 전체를 보아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정확하게 하나입니다. 낮은 응답 시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분석을 위해서는 역시 저희도 EMR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많은 EC2들이 하나의 마운팅 포인트를 가지고 쓰고 읽기가 가능해야 되면서도 로우 레이턴시가 필요한 모듈들에서는 EFS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AWS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꽤 많은 베네핏들을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자면 엘라스티캐시 레디스를 잠깐 보면 엘라스티캐시 레디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꽤 다양한 버전 2.8 대역부터 5점대 버전까지 꽤 다양한 버전을 제공해 주면서 클러스터 모드를 제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리드 트래픽을 분산할 리드 스케일아웃을 가능하게 해주는 슬레이브라는 개념들도 제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메이저 클라우드 벤더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의 시작이 AWS였다면 AWS에서 가능했던 것들이 다른 클라우드로 했을 때 모두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로라 마이스QL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김상필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더 나은 더 적은 비용으로 슈퍼 퍼포먼스를 여전히 저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클라우드 베이스로 새로 제작된 아키텍처를 통해서 그걸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 특히나 최대 5개까지 지원되는 크로스 리전 레플리케이션을 정말 잘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데이터를 여러 부서들이 나눠서 용도에 맞게 써야 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커스텀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QL을 계속 하셨던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모든 RDS는 스탠바이와 액티브 상태의 HA를 제공하게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항상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항상 그냥 HA 목적을 위해서만 둬야 된다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오픈 소스 중에 MHA와 같은 그런 아키텍처, 고가용성 아키텍처를 통해서 모든 인스턴스가 다 실제로 프로덕션에 투입돼 사용될 수 있는 오로라의 그런 아키텍처는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이나모DB 같은 경우에도 오토 스케일링,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온디맨드 같은 기능도 있었고, 그리고 3개의 가용 존을 이용한
그 고가용성 그리고 VPC 엔드포인트 같은 기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케일이 계속 늘어나더라도 계속 일관된 성능을 계속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 세 개 서비스들의 또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AWS가 얼마나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사실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세 개 서비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인트랜직과 at rest 엔크립션을 이미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디폴트로.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빅스비를 지금 3년째 AWS 상에서 운영하면서 얻었던 교훈들을 다시 정리하면요. POC를 통해서 저희 어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은 매우 낮은 레이턴시가 기본이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와 API 서버를 무조건 한 리전에 둬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고, 그리고 저희 같은 하이 트래픽 상황에 하이 트래픽으로 만약에 엘라스티캐시 레디스를 사용할 경우엔 메모리를 절대 꽉 채워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도 사실 이 POC를 통해서 배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다이나모 테이블 키 디자인에 대한 건데요. 그러니까 다이나모DB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는 패턴을 계속 심플하게 만들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트래픽을 한 파티션이 아닌 굉장히 많은 파티션에 계속 스프레드 아웃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가능하다면 세컨더리 인덱스는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키 디자인을 만들어 가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세컨더리 인덱스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으실 수 있지만, 프로덕션에서 실제로 저희가 오픈소스 노시퀄이라고 해도 프로덕션에서 저희가 세컨더리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는 하이 라이트 트래픽을 감내하면서 쓸 수 있는 세컨더리 노시퀄 소프트웨어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빅스비 1.0에서 현재 2.0까지 오면서 이 POC들을 통해서 배웠던 건, 데이터베이스가 생기고 나서 저희에겐 정말 좋은 점들이 많아졌습니다. 모든 퍼스널라이즈된 데이터들이 한 데이터베이스 통에 담기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많은 팀들이 서로의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던 것에서 그 하나의 데이터를 보고 같이 협업하며 나가기 정말 쉬워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에서 겪었던 오퍼레이셔널 코스트도 AWS 다이나모DB나 EFS를 통해서 라이센스 얻고 오퍼레이셔널 코스트가 매우 적은 환경에서 빅스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빅스비를 운영하면서 빅스비를 현재까지 2.0에 오면서 운영한 노하우라기보다는 여정은 사실 여기까지고요. 오늘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